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NAT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T하고 버전 6에 우리가 IP 버전 6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이 IP 버전 4의 가장 큰 결점이 바로 유한성이었죠. 그죠? 예. 버전 4의 IP는 32비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32승에서 42억 9천여만 개 IP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지금 IP가 턱없이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IP를 갖다가 클래스 형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리스, 클래스를 무시하는 형태를 우리가 쓰는 우리가 클래스리스 네트워크가 우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설 IP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설 IP를 갖다가 이용해서 공인 IP의 어떤 부족한 현상을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앞 시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또 NAT 얘기를 하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니까요, NAT와 PAT로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다 했던 이야기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두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등록된 IP 버전 4 주소 공간의 고갈이고, 다른 하나는 라우팅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IP가 결국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 자꾸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스코 iOS, 즉 시스코 우리가 라우터에서는 NAT와 PAT를 이용해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IP 주소 버전 4 주소를 보존하고, 즉 공인 IP를 갖다가 좀 절약하면서 IP 버전 4 주소 관리를 작업을 단순화하는 메커니즘, 즉 NAT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설 IP를 아주 작은 어떤 공인 IP로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라우팅 테이블 자체가 그만큼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라우터 엔지니어는 어떻게 하면 라우팅 테이블을 줄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라우터의 메모리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또 라우팅 테이블이 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OSPF나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은 데이터베이스나 토폴로시 테이블이 커지죠. 그럼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이 연산할 어떤 그런 값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CPU가 또 많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좀 CPU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이 좀 뛰어난 그런 라우터를 갖다 써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줄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라우터의 메모리가 작아도 되고, 그러면 CPU가 연산할 값들이 작다 보니까 CPU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은 라우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결국은 NAT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뒤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AT를 이해할 때 우리 교재 303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요, NAT와 PAT는, 자, PAT가 뭔지 뒤에 또 얘기 나오겠죠. 그죠? 사설 내부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인터넷과 같은 공개적인 외부 네트워크에서 전송될 수 있는 합법적인 IP 주소로 변환하며, 결국은 사설 IP를 무슨 IP로? 공인 IP로 변환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가 이 NAT라는 기술은 앞에 지금 요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만, 단지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되어지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목적으로, 즉 공인 IP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인터넷 목적으로 사실 NAT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NAT의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인터넷의 어떤 비유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항시 우리가 이 내부 네트워크, 이 IP는 사설 IP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 IP는 공인 IP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NA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NAT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변환시킵니다. 즉 출발지 소스 IP를 또 다른 소스 IP로, 모든 것이 공인 IP로 변환되는 건 아닙니다. 사설 IP가 또 다른 사설 IP로 변환될 수 있다. 제가 한번 앞 시간에 그 기업이 합병이 되는 어떤 예를 잠깐
비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목적지 IP가 또 다른 목적지 IP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 로드 밸런스 기술에서는 또 NAT를 이용해서 목적지 IP가 또 다른 우리가 목적지 IP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NAT는 주소, 즉 IP를 갖다가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인터넷 우리가 접근용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모든 교재에 사실은 인터넷의 어떤 목적으로 사설 IP가 외부로 나갈 때는 공인 IP로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도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 위에 네 번째 줄 보니까요. IP 주소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환하면 호스트 번호를 재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동일한 IP 주소 범위를 여러 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다. 사설 IP니까요. 여러분 집, 저희 집,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사설 IP가 많이 사용됩니다. 네, 같은 IP를 갖다가 이 사설 IP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에 인트라네시안 자체가 내부 네트워크이죠. 네,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도 지금 당연히 사설 IP를 쓰고 있을 것이고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저희 집에도 당연히 사설 IP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설 IP는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좀 이따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똑같은 IP를 갖다가 써도 상관은 없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위에 호스트 번호를 재지정하지 않아도 되고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설 IP를 갖다가 뒤에 306페이지가 요약이 잠깐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306페이지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0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NAT와 PAT 소개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NAT는 시스코 라우터에서 사용되며 IP 주소 단순화 및 절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앞으로 실습을 통해서 또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NAT를 사용하면 공인되지 않은 IP 버전 4 주소를 사용하는 사설 IP 버전 4 인트라넷을 인터넷 연결할 수가 있다. 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꼭 NAT라는 것은 사설 IP가 공인 IP, 즉 인터넷 목적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교재에 설명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해서 앞에 우리 교재 304페이지 그림 7-2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단번에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학교 또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의 이 자원들, 즉 컴퓨터들은 전부 다 무슨 IP를? 사설 IP를 쓰고 있네요. 10점 대기란 거는 A 클래스 대역의 사설 IP. 우리 앞 시간에 A 클래스 사설 IP, B 클래스 사설 IP, C 클래스 대역의 사설 IP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점은 A 클래스 사설 IP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설 IP가 결국은 인터넷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우리 국내 같은 KT나 이런 회사의 방화벽에서 이런 사설 IP를 가지고 오는 트래픽을 패키를 전부 다 필터링, 우리 6장에서 우리 AC를 배웠지 않습니까? 필터링을 걸고 있다.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사설 IP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KT 쪽으로 못 가도록 우리가 KT 라우터에다가 AC를 한번 걸어서 확인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터넷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우터에 여러분 집에 062에 여기를 KT라고 예를 들자면 KT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인 IP를 갖다가 우리가 할당을 받고 있죠. 예, IP를 이 IP가 여러분 집에 062에 웬 인터페이스 할당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여러분 집에 061을 라우터로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IP가 이 라우터를 통해서 무슨 IP로? 공인 IP로 이렇게 변환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아주 쉽게 설명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집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타블릿 등등 또는 우리 집에 스마트 TV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사설 IP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설 IP는 누가? 여러분 집에 062, 062라고 본다면 062 여러분 집의 IP를 자동으로 이제 할당을 지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IP 컴퓨터들이 외부로 트래픽을 보내게 되면 이 라우터에서 NAT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할당된 하나의 공인 IP 또는 여러 개의 공인 IP로 변환되어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용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설 IP를 쓰고 있는 요 대역을 인사이드라고 합니다. 요 용어를 우측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기억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아웃사이드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굉장히 우리 NAT에서는 중요한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테이블을 우리가 NAT 테이블을 하는데요. 이 NAT 테이블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실습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만 이 라우터에다가 NAT 세팅을 정확히 했다면 여기 컴퓨터들이 외부로 나갈 때 이 사설 IP가 공인 IP로 변환되어졌다는 이 테이블이 형성이 됩니다. 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바가 10.0.0.1 IP가 이 IP로 변환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10.0.0.2번 IP가 이 IP로 변환되어졌다라는 테이블을 항상 NAT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AT의 어떤 트러블 슈팅, 분명히 NAT를 설정했는데 제대로 우리가 외부 네트워크로 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맨 먼저 뭘 확인하느냐, 이 NAT 테이블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명령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NAT 테이블이 생성이 돼야만, 자, 패킷이 갔다가 외부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자, 뭐가 바뀌게 됩니까? 출발지 주소가 사실은 요 IP였지만 여기 목적지 주소가 되겠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요게 요 IP가 결국 목적지가 되겠죠, 그죠? 예, 요게 요 IP로 바뀌었으니까요. 요게 출발지 IP로 요게 출발지 IP, 둘 다 출발지 IP다, 그죠? IP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요 IP가 사실은 갔다가 돌아오는 목적지 IP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 라우트까지 왔을 때 원래 출발지 IP로 다시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요 NAT 탭을 보게 되면 172.69.58.80이라는 IP로 만약에 패킷이 목적지 IP가 돌아온다면 NAT 탭을 딱 보게 되면 10.0.0.1번이 원래 IP라는 얘기죠. 그럼 요 우리가 라우트에서 다시 목적지 IP를 10.0.0.1번으로 바꿈으로써 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건 뭐 뒤에 또 여러 테이블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NAT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NAT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NAT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거 좀 뭐 뒤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305페이지 메뉴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304페이지 그림 위에 세 번째 줄에 딱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한 개의 주소만 광고하면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로부터 응립시킬 수가 있으며 보안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뒷장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NAT 기술은 IP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요. 공인 IP를. 그 다음에 보안을 또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설 IP 자체적으로 외부로 못 나간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 사설 IP, 이 내부 네트워크를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자체가 사실은 히든된다는 이야기죠. 예, 은닉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AT 기술, 즉 내부의 사설 IP를 쓰게 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305페이지 메뉴에 보겠습니다. 예, 방화벽, 라우터, 컴퓨터와 같이 내부 네트워크와 공개 네트워크 사이에, 이게 내부죠. 여기 공개라는 게 바로 아웃사이드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 이 수업을 NAT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목적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이고 이 공개 네트워크라는 게 보통 우리 인터넷 쪽의 외부 네트워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모든 장비가 RFC 1631에 정의되어 있는 NAT를 사용한다. 즉 흔히 말하는 L3 장비. 예, L3 장비가 누구였나요? 우리가 바로 라우터죠. 라우터. 그 다음에 방화벽도 우리 그 6장에서 파이어월 우리가 방화벽도 L3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이 컴퓨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L4 장비죠. 왜? 이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어플리케이션. 웹브라우저부터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다 보니까 얘는 7계층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도 결국은 7계층 장비란 말은 LCD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PC에다가도 랜 카드를 두 장을 딱 꽂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 공유기와 같은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라우트의 NAT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윈도우에 우리가 네트워크 설정에서 우리가 랜 카드에서 이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공유기가 비쌀 때는 사실은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랜 카드를 두 개를 달아서 우리가 나트 기술을 우리가 활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공유기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만 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도 나트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는 윈도우 10에서도 이걸 지원합니다. 리눅스나 뭐 윈도우 서버는 뭐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RFC라고 되어 있네, 그죠? 예, 나트 기술이 RFC에 우리가 요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RFC가 뭐라고 했나요? 요금서라고 해서 TCP/IP에 우리가 기술 요금서입니다. 그래서 1631이다. 결국은 나트라는 기술은 TCP/IP의 표준 우리가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나트 부분을 많은 설명했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세 번째 줄 볼까요? 나트의 용어 중에 여러분 나트를 이해할 때는 용어를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재 보면은 그네 가지 지금 위에 중간부터의 네 가지 점이 먼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용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집 사설 IP를 쓰는데요. 인사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내역을 우리가 아웃사이드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인사이드가 무엇인지 아웃사이드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해서 305페이지 여섯 번째 줄 위에서 보니까요. 시스코에서 정의하고 있는 NAT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서 내부 지역 주소, 내부 전역 주소, 외부 지역 주소, 외부 전역 주소 이렇게 네 가지의 지금 주소 용어가 있는데요. 사실 외부는 사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내부, 인사이드 지역 주소라는 게 결국은 내부에 쓰는 이 사설 IP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내부의 사설 IP, 즉 외부로 못 나가는 사설 IP를 인사이드 우리가 로컬 어드레스라고 표현하고 우리말로 내부 지역 주소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즉, 요 컴퓨터에 우리 집에 컴퓨터에 할당되는 우리가 IP가 인사이드 로컬, 즉 내부 지역 주소고요. 그럼 내부 전역 주소는 뭐냐?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설 IP가 밖으로 나갈 때 변환되어져야 될 공인 IP, 실상적으로 야가 우리 내부에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사실 IP거든요. 예.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네트워크 갖다가 이 공인 IP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공인 IP가 바로 내부 우리가 전역 주소, 즉 내부 공인 IP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또한 또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부 전역 주소를 공인 IP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부 전역 주소가 공인 IP라고 우리가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인터넷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설 IP가 또 다른 사설 IP로 변환되어진다면 그 또 다른 사설 IP가 바로 내부 전역 주소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많이 우리가 나트 기술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인 IP를 내부 전역 주소라고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부 지역 주소는 뭐냐? 여기 외부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친구 집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러분 친구 집에 있는 또 컴퓨터들. 자, 이 컴퓨터들의 IP도 결국은 사설 IP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우리 집에서 요 친구 집의 네트워크를 봤을 때는 야가 외부 네트워크이고요. 그럼 여기 할당된 IP가 사설 IP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IP를 외부 지역 주소라고 얘기를 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 집에서 또 인터넷도 써야 되니까 여러분 친구 집에도 얘들이 밖으로 나갈 때 변환시킬 또 공인 IP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IP를 우리가 외부 전역 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친구 집에서 봤을 때는 친구 집이 뭐가 되나요? 요 IP가 바로 내부 지역 주소가 되고 변환될 공인 IP가 내부 전역 주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친구 집에서 우리 집을 바라보면 우리 집의 요 IP가 바로 사설 IP가 바로 외부 지역 주소가 되고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이 공인 IP가 바로 외부 우리가 전역 주소, 즉 외부 공인 IP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 네트워크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역 주소, 그 다음에 내부 전역 주소. 여기서는 우리가 내부 지역 주소를 공인 IP, 사설 IP, 그 다음에 내부 전역 주소를 공인 IP, 인터넷 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니까요. 나트 종류가 지금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나트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 먼저
요거 좀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NAT는 우리가 우선 정적 NAT가 있습니다. 스태틱 NAT라고 했어요. 교재 305페이지 하단에 보이네요. 정적 NAT가 있고요. NAT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동적 NAT가 있습니다. 동적 NAT. 동적. 다이나믹 NAT라고 동적 NA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시스코에서는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오버로드. NAT 오버로딩이라고 되어 있죠. 오버로드. 자, 이거 왜 오버로드라고 하는지는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버로드. 자, 이 오버로딩을,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는, PAT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자, 이 의미는 뒤에 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NAT의 종류가 우선 정적 NAT가 있고 동적 NAT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로딩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NAT 종류의 특징이 무엇인가는 뒤에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를 보게 되면 NAT에서 공개 어드레싱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즉 NAT에서 공인 IP, 공개 어드레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공인 IP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인터넷 목적으로 우리가 매달 뭐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요금을 내는 그 요금 안에 하나의 공인 IP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IP가 바로 공인 IP가 되는 거고 그 IP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컴퓨터들이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6페이지 메뉴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NAT, 즉 인터넷 목적으로 NAT를 갖다가 쓴다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좀 볼까요? 외부 접근을 필요로 하는 모든 호스트의 주소를 재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경우는 아닐 수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학교에 보면 컴퓨터가 뭐 수천 대 또는 우리가 좀 큰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만여 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여기에 뭐 컴퓨터가 5천 대 있다는 가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었어요. 5천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이 5천 대의 컴퓨터의 IP가 만약에 이 컴퓨터 IP가 전부 다 공인 IP로 할당이 되어져 있다면 공인 IP 다 공인 IP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는 사실 공인 IP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물론 5,000대 그 공인 IP가 있다면 사실은 한 달 우리가 인터넷 목적으로서는 우리가 요금이 굉장히 좀 비싸겠죠,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공인 IP를 갖다 쓰고 있다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달에 뭐 그 통신 우리가 요 KT라고 볼까 예를 들었어요. KT의 한 달 요금이 만약에 한 뭐 1,000만 원 정도 준다는 가정을 합시다.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KT 말고 뭐 SKB나 LG플러스라는 이런 또 다른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 영업을 왔어요.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한 달 요금이 똑같은 IP 5,000개를 주는데 공인 IP를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갖다가 5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도 왜 집 인터넷 서비스 받을 때 요금이 좀 저렴한 데를 많이 찾아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요금이 약간 저렴한데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인 IP라면 결국은 현재 이 IP는 KT 공인 IP가 일 것이고요. 만약에 SKB로 바꾼다면 이 IP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0개의 IP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SKB에서 공인 IP를 다시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KT의 IP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SKB로 바꾸게 되면 다시 IP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5,000대 컴퓨터의 IP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이고 인력이 또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또 비용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IP가 만약에 사설 IP를 쓰고 있다면 이 IP가 내부에 5,000개가 공인 IP가 아니에요. 사설 IP입니다. 사설 IP.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KT를 쓰다가 SKB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라우트에 NAT 좀 이따가 보는 설정 부분에서 공인 IP로 우리가 변환된 IP 범위를 정해주는데 결국은 라우트에서 컨피그를 한 줄만 딱 바꾸게 되면 현재 이 공인 IP를 갖다가 다른 공인 IP로 바꿔주는 한 문장만 딱 변경을 시키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받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의 IP가 사설 IP니까 이 IP를 갖다가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 IP를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비용도 아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설 IP를 쓰게 되면은 큰 네트워크에서 사설 IP를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IP를 변경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점 볼까요? 두 번째 점은 뭐 다른 필요가 없다, 그죠? 예, 나트를 쓰게 되면 결국은 사설 IP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5,000개의 공인 IP를 써야 되는데 다 사설 IP를 쓰게 되면 예, 요 라우터에 나트 설정할 때 뭐 심지어 하나의 공인 IP로도 가능합니다. 몇 개의 공인 IP 범위를 딱 지정하게 되면 수천 개의 사설 IP가 몇 개의 공인 IP로 우리가 변환이 되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5천 개의 공인 IP가 필요했는데 한 개 또는 몇 개의 우리가 공인 IP만 있어도 이 내부 네트워크, 학교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의 인터넷 서비스를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P를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점 마지막에요. 결국 IP 버전 4 주소를 말할 수 있다. 절약할 수가 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이죠. 네, NAT를 인터넷 목적으로 쓰는 이유는 공인 IP를 갖다가 절약할 수가 있다. 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네트워크 보안을 확보한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설 IP 자체적으로 외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도 이 내부의 사설 IP 대역을 갖다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이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또 우리가 네트워크 기술을 좀 이용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가능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트 기술을 써서 내부에 사설 IP를 쓰게 되면 보안이 확보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나트의 장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나트의 이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 자 보면요, PAT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자, 요거는 잠시 좀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요 PA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즉 NAT와 PAT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